새해가 된다는데 왜 희망이 느껴지지 않지? 뭔가 계속 더 힘들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새해에는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하면 좋겠는데. 황성민 박사님,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변화된 삶, 발전된 삶을 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나요? 새해에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황성민 박사님의 통찰력 넘치는 조언이 필요하다고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해보세요. 황성민 박사님에게 1대1로 자신의 삶의 고민에 대한 조언도 얻고 WPI 성격 이론에 대해서도 배우는 일거양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에서 WPI에 대해서 배우면 자신에 대해 더 정확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와 나의 주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새해에 상담가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적극 참여해주세요.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 많은 구직 정보를 제공해 주기만 하면 이 구직자가 그 정보를 잘 활용해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정보의 미스매칭 뭐 이런 햇소리만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일자리는 널려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 드는 일자리는 사실 놀고 먹는 거 백수보다 더 좋은 마음에 드는 일자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백수는 돈을 안 주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타협을 해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잘 견딜 수 있는, 내가 좀 덜 심리적으로 힘든 데를 찾는다라는 게 대부분의 구직자의 기본 심리인데, 그 부분을 대부분 직업 상담사들이 거의 고려를 안 하고, 심지어는 이 취업을 권장하는 기관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처음에 저는 사실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거나 하는 성향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죠, 상담하는 그렇죠. 되게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상대가 말하는 그 말도 잘 못 알아먹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담사들에 비해서 이른바 구직 상담이라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동료들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렇죠. 너는 할 일도 많은데. 왜 그렇게 한 사람 붙들고 30분, 1시간씩 맞아요. 이야기를 들어주냐. 그런데 많이 돌려야지. 그 중에서 걸리는 게 많지. 너 못 잘라고, 실적 안 내려 못 잘라고, 너 잘린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 들은 거죠? 네. 초기엔 더 했겠죠. 초기에는. 그럼요, 얘가 그럼요. 말도 못 알아먹고 생긴 건 멀쩡한데. 그러게. 얘가 좀 맹한 것 같고. 그러게. 역시 겉보기가 틀려. 이런 이야기 듣게 되는 거죠. 실적도 안 나오고. 그러게요, 네. 그러게. 자,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일자리를 안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자면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과거의 직업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개인의 특성을 찾고 취업을 하고 경력을 쌓아서 그 경력을 토대로 미래의 직업인의 모습을 제안해요. 그렇죠. 결국에는 진정한 직업 상담을 본인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진정한 직업 상담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사실은 이 직업 상담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직업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직업 정보 그냥 이 나눠주는, 그냥 정보 나눠주는 찌라시, 취업 정보 찌라시 나눠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직업 상담사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니, 저걸 상담이라고 이야기하면 상담은 길거리에서 대출 카드 찌라시 나눠주는 그 사람들도 다 상담사라고 그러게. 그러고 봤더니 그 사람들 다 상담사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잘 모르고 단어가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 거죠. 우리도 부동산 상담 맞아요. 하면 부동산 찌라시 나눠주고. 와, 정말 신선하게 일을 하셨네요. 이것저것 그저 구인 정보를 열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의 특성, 마음을 파악하여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딱 맞는 도움을 주는 것. 진정한 직업 상담을 하고 계시네요. 초기엔 심지어 밝은 미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동료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구직자의 특성과 마음에 대해 파악하려 해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둘째, 구직자를 만나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기관을 방문하는 구직자를 만난 시기라면 저는 구직자를 찾아가기도 해요. 아, 찾아가는 상담, 구직 상담. 오, 이거는 본인이 기관에서 욕도 먹을 텐데, 너는 왜 자리 안 지키고 널, 그래서 몰래 했죠. 아, 몰래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9 to 5, 이 공무원처럼 자리 지키는 건 지키고, 그 다음에 퇴근 시간 다음에 구직자를 찾아가는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제 이제 기관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구직자든 구인처든 확보하라고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데 아, 그래요? 새로운 방식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뭔데요? 일단 아니 내근직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내근 업무에 할애돼야 되는 시간이 빠지니까 그렇죠. 그런 선택들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저희 이런 기관은 사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사람들만이 고객이야.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구직자의 툴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방식이어야 되는데 그럼 다른 방식이 뭘까 해서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어요. 저희 동료들하고 이제 기획회의를 할 때 왜냐면 우리는 중장년층 여성들이 주로 이용을 하니 네. 그럼 청년 구직자들이 있는 곳은 시중에 유명하다는 학원일 텐데 거기랑 한번 일을 해보자. 그때 뭐 욕 먹었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게, 내가 해봤는데 쓸데없이. 안 됐다. 그렇죠, 그렇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왕년에 해봤는데, 어. 그렇죠. 저도 위축됐죠 순간.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실적이 낮은 이제 초기에 제가 실적을 좀 달성하려면 좀 다른 구직자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사실 그렇죠. 몰래 전화했어요. 오, 근무할 때 안 네. 들리게 몰래 학원에 전화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학원에 시중에 1, 2, 3등 하는 학원하고 MOU를 체결하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출장 상담을 하게 됐죠. 오, 그래요. 계속 읽어주세요. 가령 시중의 학원과 MOU 체결을 하고 출장 상담을 하는 식으로요. 이 과정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점도 동료들과 제가 다른 점이에요. 네. 우리 기관은 중장년층 여성이 고객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하라는 상부기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동료들에 비해 청년층까지도 상담이 가능해요. 오. 그리고 2020년 7월부터 집단 상담이라는 다수의 내담자를 동시에 만나 강의도 진행하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청년청을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시중의 학원이라는 건 취업 준비 학원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컴퓨터 학원이라고 하는 곳들 있잖아요. 네, 컴퓨터 학원. 주로. 예를 들면 하이미디어니, 그린 컴퓨터니, 네. 이제니니 하는 시중의 학원들이 시중에 있고요. 학원이 있어요. 좋아요. 본인이 상담을 해서 이 미래의 꿈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놀라운 상담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이 실적을 쌓았던. 너무 과장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되게 부담되는데 지금 가장 본인이 사용한 용어를 지금 조금 그런가요? 내가 힘을 들여서 이야기한 것뿐인데 무슨 과장됐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방법도 참 신선하네요. 찾아오는 구직자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구직자들이 많이 있는 학원가를 직접 찾았다니. 이번에도 역시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주변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이런 참신한 시도를 성공시켰어요. 지금 어떻게 한번 본인이 생각나는 친구 있으세요? 지금 떠오르는 한 분은
직장 아니면 전혀 경력 없어?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문대 나와가지고. 명문대를 나왔는데 직장 경력이 없어. 네, 왜냐하면- 그럼 3대 초반이야. 네, 남자, 그런- 여자? 여자. 여자,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학교 그렇죠. 다닐 때 공부 잘해서 부모의 기대를 막 한껏 받았다가 네, 고등학교 다닐 때 행정고시나 이런 거 떨어져가지고. 행정고시 몇 년 준비하다가 네.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하는 뭐 내일 배움 카드나 이런 거 이제 그렇죠. 받아서 내일 배움 카드 해가지고 그런 학원에 뭐. 가서 대체로 맞아요. 여성분들은 이제 세무사무원 양성과정 세무사무원 양성과정. 내지는 이제 웹퍼블리셔 양성과정. 그렇죠. 웹퍼블리시 양성과정. 우리나라는 딱 그렇죠. 두 개밖에 없어. 그렇죠, 학원에. 그렇죠. 일단 웹퍼블리시 양성과정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거의 1년이에요. 1년 과정을 이제 이 충실히 이행을 했다. 그래서 지금 8개월째쯤 되면 이제 본인하고 상담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교육 중에 저희하고 이제 상담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해 경우에 주세요. 그 분은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고 나이는 있었고 나이는 31살, 초반 2살. 2살. 2살 좋아요. 그때 저하고 만났는데요. 그리고 그 여성분의 이제 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또 이 취업을 하려면 그냥 생김새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키가 크셨고. 키가 1m 70. 네네, 맞아요. 오, 훌륭하네요. 키가 크셨고. 네, 몸무게. 몸무게도 뭐 날씬하고. 날씬하고요? 훌륭한 분이셨어요. 외모는. 외모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외모는 훌륭했어요. 오. 근데 왜 이렇게 막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쁜 그- 여자가 좋아서 어쨌든 네? 저는 이쁜 여자가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런데 그렇게 상냥한 분은 아니셨어. 성질이 좀 있으시는 분이었다 이 이야기네요. 묵뚝뚝하고. 무뚝뚝하고 그리고 또 키도 뭐- 크고 외모도 있고 한데 외모가 좋은데 무뚝뚝해. 그래서 남자들이 보면 좀 싸납다는 느낌이 들고 벽을 친다? 벽을 친다. 그런 느낌 그동안 받았을 얼마나 거예요. 그분이 자존심 상하고 맞아요. 세상에 대한 이 분노 지금 할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을 이제 학원에서 이제 연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 기관에 와서 1시간 뭐 초기 상담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죠. 부모님에게서 어떤 받은 시험이 떨어져서 행정고시 떨어져서 네. 받았던 어떤 상처들이나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처음엔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게 이렇게 한정적이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사회에 진출하기엔 나이가 좀 있으니 네. 당신이 원하는 수준의 뭐 이런 것들하고 얘기를 일단 해보자라는 뭐 얘기였고, 주로 주된 내용은 그 시험 떨어지고 나서의 어떤 기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리 상담을 해줬네요. 취업 상담보다는. 그쪽이 좀 더 그렇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예. 그리고 났는데 그분이 아무래도 저한테 마음을 여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중장년층 여성들 같은 경우는 친해지는 게 좀 쉽거든요. 친해진다는 거는 한 번 정도 상담하면 바로 맞아요. 언니 동생 되고 뭐 우리 남편 뭐해, 뭐 아들 녀석이나 그렇죠. 속상해. 뭐 원래 아줌마들은 다 뭐 쉽게 아무나 보고 이야기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 이분은 아가씨는 달라요. 예, 이분은 특히 좀 이런 아가씨들은 달랐어요. 얼마나 지금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또 좌절감, 불신 뭐 이런 게 지금 다 섞여 있는데 본인 뭐 믿고 본인한테 굳이 마음을 열겠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사실 상담사가 제안해주는 일자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짧게라도 그 이후에는 이제 전화 상담을 했는데 짧게 네. 얘기했고,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들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전 선생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구체적으로 저가 이제 그 내담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에 대해서 약간은 거리감을 두는 것 같다. 그걸 느끼고 있다, 나도. 많이 낯설고 처음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서 그럴 수 있겠는데, 제 얘기를 듣고 선생님도 그냥 저한테서 저 개인, 나라는 상담사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그냥 좀 얘기를 해보시라. 직업 정보는 뭐 이런 회사가 있고요. 연봉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오늘은 상담사랑 어떤 느낌이었고 두 번째 때는 어떤 느낌이었고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하고 한 8개월 정도를 상담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학원 과정이 다 끝나고 이분이 쉽게 뭐 웹 관련된 자리를 못 잡았다는 네,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내밀한 정보까지 원해요.
뭐 종업원이 얼마냐, 매출액이 얼마냐. 그건 지가 인터넷 뒤져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런 걸 상담사에게 요구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엄청 속으로 짜증이 나지만 그래 가자봐. 내가 보고 잘 판단해가지고 이 지원할까 안 할까 생각해. 맞아요. 완전히 그 태도죠. 네. 근데 그런 진상 이 고객들을 대하신다고요? 와, 실적 무섭다. 저는 이 여성분한테 제 나름대로 매력을 느꼈어요. 어떤 매력을 느꼈어요? 뭔가 이렇게 나한테 벽을 치긴 하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서 도움받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뭐 친절하고 그런 사람은 저는 아니거든요. 뭐 그건 말 안 해도. 네.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얘기했고, 그걸 상담이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저 역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을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훌륭한 생각이네요. 다른 이제 이 유사한 상황의 청년분들을 몇 분 상담을 해보고 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다쳤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거든요. 부모님께서 받는 어떤 싸늘한 눈빛이나 이런 게. 아니, 부모님은 그렇게 싸늘한 눈빛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눈빛인데 본인이 보기에 그렇죠. 싸늘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 청년들의 집안 환경은 그래도 먹고 살면 맞아요. 돼요. 여전히 부모한테 빨대 꽂고 몇 년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혼자서 이제 쪽팔리는 거죠. 이 쪽팔리는 게 이 배고픔보다 더 때때로는 견디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자체의 상황들이 상담사가 아무리 이렇게 막 일절정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이렇게 당겨주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잡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상담사가 이야기하는 일자리는 자기 수준에서 맞아요. 내가 죽으면 죽지 무슨 이거를 하냐라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상담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을 좀 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느낌도 얘기를 하셨고. 그게 이제 8개월쯤 지나서 네, 그랬어요. 뭐 똑같은 사실 일자리였거든요. 그렇죠. 별로 다른 일자리 아니었어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도 눈높이가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네. 뭐 아니, 5급 공무원 고시 준비했는데 이 일개 사무실에 본인이 들어가서 일을 할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 성골이나 진골로 있다가 육두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느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 면접도 많이 떨어졌고 또. 면접도 떨어졌어요. 그분이. 그렇죠. 나이가 32인데. 네. 그리고 이제 명문대를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채용 시장에서는 약간은 결격사유로 작용한 부분도 나이가 있었어요. 그 정도 있으면 그래요. 근데 명문대라는 게 스카이를 말해요? 아니면 중경 외시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스카이예요? 아니요. 아니, 중경,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살다 보면 이거는 육두품을 귀족계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뭐 스카이가 뭐 성골 진골이고 뭐 이런 뜻은 절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존재감, 정체성을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저 결혼정보회사 이야기를 했지만, 이 중요한 거는 부모의 재산이지 학벌이 그렇게까지 신분을 정하는데 중요하죠. 부모의 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학벌이 붙으면 데코레이션이 되는 거지. 맞아요. 중인계급 수준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본인이 인서울대학이나 또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면 갑자기 양반으로 본인들이 신분이 올라갔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 심리로 대한민국에서는 살고 있어요. 그 어중간한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럼요. 어중간하다는. 그래서 다 중인계급인데, 중인계급의 심리로 사는 사람들이 더 본인들이 귀족이고 양반인 것처럼 폼 잡는 나라. 중인계급은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이 의사, 약사, 그 다음에 이 법 다루는 아전들, 그 다음에 세금 다루는 이 호방들, 다 이게 중인계급들이 하는 기술직 일들이거든요. 이게 중인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글만 읽지 일 안 하죠. 일 안 해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그리고 돈만 축자 살자, 돈을 많이 버는 데는 다 천한 것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다고 돈을 많이 번 이 청끝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본인들이 귀족인 것처럼 심지어는 왕족인 것처럼 뭐 로얄 패밀리 이러면 다 재벌 가들을 로얄 패밀리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이 진짜 많이 뒤집어졌구나. 돈을 많이 번 인간들이 다 왕족이라고 주장하고 왜 아니 학교 위상이 너무 좋아서 채용 담당자들도 불러놓고 그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요? 부담된다고. 자 여기서 이제 많은 경우에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런 경우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전 대놓고 부담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어떻게 아세요? 그렇죠. 채용 담당자 분열 본인이 봤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보다는 나이가 좀 많대 뭐 많아도 많이 많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결혼을 한다면 결혼 상대자 정도 될 나이 보여야 돼요. 뭐 30대 중후반이니까 저 결혼 상대자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분하고 본인이 결혼을 한다는 생각을 상상을 하기 싫으시겠지만 해보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했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보기에 아주 찌질한 남자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고 웬만큼 먹고 살만한 집안의 아가씨인데 뭐 대기업도 아닐 테고 중소기업의 회사든 사무실에 지채용 담당자라고 하는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뭐 같이 일하는 거야 뭐 일할 수 있겠지만 그냥 사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또는 그냥 남자로 봤을 때 그 남자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그 남자가 자기 상사로 자기를 부린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느낌으로 대할까요?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 생각 이제 드세요? 네네. 사실은 그 생각 못 해봤어요. 그거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먼저 캐치를 해서 물어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탐은 나는데 얘를 채용을 시키고 싶은데 일단 채용시키는 그 담당자가 얘를 내 부하 직원으로 부리기에는 내가 자신이 없어. 근데 핑계는 대야 돼. 그러니까 그 학벌조차도 높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말로는 네가 좀 무섭다 야. 네가 들어오면 네가 내 상사할 것 같고 내가 니를 모셔야 될 것 같거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친구는 뭐 대기업 공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남들이 생각하기에 빵빵하면서 사람들을 뽑는 데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웬만해도 이 정도야 네가 와가지고 뭐 얼마나 일 잘하는지 보자. 이 정도는 뭐 별로 우여기에는 셌고 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데를 가서 지원을 해야지 거기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그나마 있지. 일단 감당이 안 되는 데 가면 그거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첫 번째 취업한 곳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채용 담당자가 나이가 아주 상당히 있는 남성분이었고 네. 또 하나는 본인을 가르치는 그 선배분도 경력이 엄청 많으신 여성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하고 비껴난 상황이어서 이게 취업이 됐던 것 같네요. 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조가 가려니까 힘든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미스매칭 된다는 일이 벌어진다. 맞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이런 회사를 나를 소개시켜줘? 이렇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럼요. 그게 뭐 상담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껴간 곳이어서 거기에 취업이 됐네요. 저 사연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전 이 조직에서 나가고 싶어요. 제가 실력이 있다면 조직에서 나가서 돈을 받고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자니 박사님 말씀처럼 쉘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했어요.
한 번의 전직을 경험한 터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좌절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쉘터라는 거는 본인이 지금 일하는 거에서 다른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준비 기간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이야기하는 맞아요. 거죠. 공감 분명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일에 임하는 저의 자세는 주체적이고 열정적이에요. 저는 누가 하라고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서 실적 달성도 저만의 동기를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획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제게 신명을 일으키고 그 모습이 제 동료들에게서 쟤는 회사를 사랑하나 봐 라는 말을 듣게 한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저는 집단 상담에 참여자도 모객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홍보 관련 업무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아닌 나 개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홍보로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올해 몇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결과의 미흡함과 과다한 업무 그리고 동료와의 부조화로 2달 전부터 심한 피로감과 낙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낙담과 포기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연을 보냅니다. 부디 제 사연이 채택되어 그 귀엽다는 황 박사님의 모습도 실제로 보고 명쾌한 통찰의 말씀도 직접 듣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라이브 상담이 채택되지 않으면 개인 상담도 고려하고 있어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면서 제가 어떤 통념의 벽을 높게 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고 그걸 깨우치게 해줄 사람이 박사님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한테 본인이 원하는 그 쉘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준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뭔가 미흡한 것 같으세요?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느낌은 알고 있는데 지금 박사님은 아까 뭐 특정한 직업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있자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이번에 사표를 내기도 했었는데 내셨어요? 냈었는데 수리는 안 돼가지고 다시 다니기로 했는데 그러면 사표 일단 냈으니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 결혼 중개업소 어느 업소예요? 듀오? 듀오? 듀오가 제일 큰가? 듀오하고 선우. 선우. 네, 이 두 회사가 있으니까요. 당장 가가지고 커플 매니저 지원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커플 매니저를 잘할 수 있는 이유를 3분만 이야기하고 그쪽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면 거기서 일하시면 돼요. 아, 정말요? 네. 아, 내가 이럴 줄 알고 왔나? 왜요? 아, 너무 급작스럽고 당황스럽네요. 뭐가 급작스럽고 당혹스러워. 본인이 원하는 거 지금 금방 알려줬잖아요. 어차피 사표도 낸 마당에 바로 결혼중개업소에 찾아가서 커플 매니저가 되겠다고 하라고요? 너무 빠른 전개에 여러분도 밝은 미래님처럼 당황하고 계시진 않나요? 밝은 미래님은 사연에 이렇게 적었어요. 전 이 조직에서 나가고 싶어요. 제가 실력이 있다면 조직에서 나가서 돈을 받고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자니 박사님 말씀처럼 쉘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했어요. 그 쉘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는 상담이 시작되자마자 이미 이야기했었죠.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라는 개념의 쉘터가 되어야 한다고요. 지금까지 밝은 미래님은 여러 구직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성향과 특성, 마음을 파악하여 딱 맞는 직장과 매치시켜주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왔어요. 이것이 바로 밝은 미래님이 그동안 만들어온 쉘터였답니다. 이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조직에서 벗어나 돈을 받고 상담을 해주면서 사람들의 특성과 마음을 파악하여 계속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직자와 직장의 매칭이 아니라 남녀 간의 매칭을요. 그런데 왜 하필 남녀 간의 매칭이냐고요? 계속 직업 상담사로서 일하며 밝은 미래님이 원하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는 없냐고요? 여기 울타리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하는 직업 상담의 에센스를 본인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직업 상담이 단순히 구직 정보 또는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직업 상담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회사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는 이 구직자의 특성과 또 그 사람이 하게 되는 일과의 연관성을 파악을 해서 이 상담을 해주는 것이 직업 상담이라고 나름대로 본인이 조금 확장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직자가 자기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는가라는 것까지도 본인이 그 다른 직업 상담사와는 달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심리 상담의 가장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자신을 파악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한다라는 그 개념을 직업 상담에 잘, 진로 상담으로 잘 적용한 것도 맞아요. 훌륭해요. 그런데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실제로 정부에서나 또는 조직에서 거의 어떻게 이야기하면 패자부활전도 아니고 잉여 이 자원 재생산업 물건으로 이야기하면 잉여 자원 재생산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를 크게 가치를 부여하지를 않아요. 특히 청년 일자리 운운하는 사람들조차도. 왜냐하면 그렇게 일자리 못 찾는 거는 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는 걸 하고, 그 능력이 없고 부족한 애들이라도 그래도 가장 밑바닥 일 또는 3D 업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밑바닥 일이라는 거 그거 좀 연결시켜줘 라고 만든 것이 청년 일자리 구직 사업이라고 하는 정부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개입을 해서 일을 한다면 본인도 가장 밑바닥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안타까운 젊은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이 공무원 시험 보고 또 고시 보고 행시 보고 이래서 거기에서 실패해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이 낭인 신세를 하다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으로 있는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구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 자체는 참 숭고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받는 대우는 거의 낭인 수준으로 또는 리사이클 대상자 수준으로 취급을 받는 게 본인이 하는 일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본인이 먼저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리사이클링 하는 경우에 거기서 가치가 낮다면 어떤 리사이클링에서는 가치가 그렇잖아요. 내가 쓰레기 리사이클링을 하냐 또는 금을 리사이클링 하냐 이거에 따라서 가치가 확 달라지죠. 그럴 때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그나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옥석을 내가 분류를 해주면서 서로 잘 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인더스트리의 나의 이 직업 상담의 이 경험과 능력을 이제는 결혼 상담이라는 거로 전환을 시키면 이것만큼 본인 시간당 최소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아세요? 제가 그 고민도 있었어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내가 너무 저가로 취급된다. 그럼요. 자기가 얼마의 가치로 시장에서 이 취급을 받느냐는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매겨야 돼요. 남이 그게 안 그 주면. 말씀이셨구나. 피카소 얘기 번번이 하시는 게. 그럼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사람의 특성과 마음을 파악하여 매칭시켜주는 일에 대한 가치를 최고로 내세울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언제든 다시 구할 수 있고 또 언제든 그만두고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직장과 매칭해주는 것보다는 인생을 함께할 짝을 찾아 매칭시켜주는 것이 당연히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성혼사례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짝 매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결혼, 인생에서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더 완벽한 짝을 찾아보겠다고 결혼정보 회사를 찾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조건에 맞춰 매칭해주는 커플 매니저들은 많은데 사람을 보고 매칭해주는 커플 매니저는 찾기가 어렵죠. 밝은 미래님이 바로 그런 커플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밝은 미래님이라는 커플 매니저가 있는데 그렇게나 사람을 잘 보고 찰떡같이 매칭을 시켜준대. 그 사람이 매칭해줘서 결혼하면 그렇게들 다 잘 살아. 연애 상담도 잘해주더라고. 몇 년 후엔 이런 입소문이 돌고 그런 인생의 반려자를 저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아낌없이 상담비도 내고 사례금도 드릴게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을까요? 밝은 미래님이 원하는 내가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도 충분히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본인이 조금 더 비싼 돈을 내고 개인 상담을 오세요.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다음엔 다른 주제로 올게요.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년 정도 직업 상담을 해서 이 나라 청년 이 구직을 위해 헌신하셨으니까 이제는 저출산 시대. 그래서 이 결혼 중역자에서 왜 여기로 왔냐. 그 좋은 공무원 직업을 그만두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사회에서 이 청년층의 실업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뭔가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일단 이 결혼 가능한 연령대 가임기 여성들이 본인이 자기 마음에 맞는 이 상대를 만나가지고 결혼할 수 있게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많은 특히 능력 있고 참 괜찮은 아가씨들이 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거를 저는 좀 바꿔보고자 하는 이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왔다. 이런 본인이 얼마나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맞아요. 이제 그러면 본인 쉘터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으세요? 그럼 바로 바꾸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저는 중간에 뭔가가 완충 지역? 완충되는 시간? 전환의 시간?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요? 이것도... 왜 전환의 시간이 필요해요? 4년 동안 열심히 수련했으면 이제 그거를 좀 더 고부가 같이 영역으로 전환하는 게 당연한 거지. 본인이 1년쯤 있다가 왔으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할 텐데 4년이나 남들보다 또 잘하고 특별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개척을 했다며요. 더 좋잖아요. 나이도 이제 50대니까. 특히 커플 매니저로 활동하기 적어도 70대까지 일할 수 있는 이제 본인 직업 인생이 정해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직업 영역이잖아요.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많이 그쪽에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오늘 이 라이브 상담한 거를 보여줘요. 내가 이래서 왔는데 나를 안 뽑으면 이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얻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더라고. 경쟁 회사에서 나를 스카우트해 가기 전에 빨리 내가 온 김에 그냥 이 회사에 자리 잡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본인이 지금 자기 취업 상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사연을 보낸 건데. 본인이 지금 사연은 보냈지만 음. 스스로 자기 취업에 대해서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일에 적합할 것인가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이야기죠. 네, 맞아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해주실 분 같아서 온 거죠. 네.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알아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담 들어보세요. 그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밝은 미래님은 처음 직업 상담사의 길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그런 경험을 거울 삼아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성장하기를 기대했었죠. 남다르고 신선한 시도에 많은 반대에도 부딪혔지만 결국 성공해냈고요. 하지만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실적을 달성해도 많지 않은 월급과 저평가받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더 이상 성장한다고 느낄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밝은 미래님은 불만족스러워할 만한 현실에 대해서 조직이나 남 탓을 하지 않고 늘 스스로 자신의 일을 발전시키고자 해왔어요. 그렇기에 자신만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었죠. 인식해오진 못했지만 그동안 쉘터를 만들어 오셨던 거예요. 내담자의 마음을 읽음으로써 찾을 수 있었던 솔루션. 이제는 스스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실 차례입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와 나만의 밝은 미래, 원하는 미래를 더욱 크게 그려보세요. 새해에는 좀 삶이 나아지려나? 신년 운세나 사주를 한번 봐볼까? 새해를 맞아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에 찾아가 사주나 운세를 보면 삶이 좀 나아지던가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타로 카드나 점을 보러 갔지만 뾰족한 수가 생겼었나요? 내 운세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내가 내 운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성향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마음의 MRI, WPI 검사. 올 한 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점이나 사주를 볼 것이 아니라 WPI 검사를 통해 현재 당신의 삶의 좌표를 확인해 보세요. 내 삶을 구체적으로 잘 설계하고 싶으신 분, 진정한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두려워 말고 자신을 마주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황상민 박사님과의 새해 맞이 상담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황상민 박사님과의 상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이은주 박사님의 상담, 그리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수련 중인 분들과의 무료 상담도 추천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